1999년 9월 수원 여고생 실종 사건. 이 사건 사라진 기억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던 아침은 유난히 선선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바람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18배 여고생 박지은 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7시 반 무렵 지은 양은 책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그녀가 큰 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등교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은 양은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침 조회가 끝난 뒤 출석이 확인되었고 담임 교사는 지은 양이 무단 결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는 오후가 되어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평소 늦더라도 전화 한 통은 꼭 하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지나자 가족은 경찰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집을 나가도 하루, 이틀이면 들어온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절박함은 묵살되었고 사건은 초동 단계에서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밤 9시, 10시, 자정이 되도록 지은 양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집 근처와 통학로를 샅샅이 돌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찰은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접수된 실종 신고가 사건 번호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색은 진행되지 않았고 주변 CCTV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아직 카메라 설치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대중교통 탑승 여부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가족은 학교와 친구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지은 양의 친구들은 전날 밤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낌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출을 예고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사건 발생 이틀째 작은 단신 기사로 소식을 다뤘습니다. 수원 여고생 귀가 중 실종 경찰 가출 추정. 제목만으로도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역 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사흘째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인근 야산과 하천을 수색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흙길 위에 남겨진 운동화 자국을 발견했지만 곧 지워진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양이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간 것 같다는 말부터 최근 집안에서 불화가 있었다더라는 추측까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사건의 본질을 흐려갔습니다. 실종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뒤늦게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 상가, 학교 인근에서 목격자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많이 흘러 있었습니다. 아무도 명확한 단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한 달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포스터가 붙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오래 붙잡지 못했습니다. 가을은 깊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대문 앞에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열흘이 지나면서 가족의 발걸음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 버스 정류장, 시장 입구에 전단이 붙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지은 양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미 시간이 멈춰버린 듯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가족은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더는 의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친척과 이웃을 모아 직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손전등 불빛이 골목을 오갔습니다. 인근 하천과 야산까지 발길이 이어졌지만 남겨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낡은 우산, 버려진 참고서, 이름 없는 신발만이 흩어져 있었고 그 어떤 것도 지은 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열이틀째에 이르러서야 작은 단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수원 여고생 행방 묘연, 가출 추정 여전. 경찰의 입장만 전달된 짧은 보도였고 가족의 절박함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지역 사회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묻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후 매일 밤 인근 산을 뒤졌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사진을 내밀며 행방을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무심한 고개 적기뿐이었습니다. 경찰은 15째 날이 되어서야 탐문 범위를 넓혔습니다. 학교 주변의 PC방, 만화방, 오락실을 조사했지만 지은 양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비슷한 학생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모호해졌습니다. 그 무렵 학교 안팎에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양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남학생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학생은 김성훈 군. 같은 동네에 살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있었다고 설명했고 가족들 역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알리바이가 성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훈 군은 의심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두 사람이 작은 말다툼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갈등일 수도 있었지만 혹은 사건의 시작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더 깊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정체되었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실종 한 달째가 되던 날, 가을비가 내리던 저녁, 버스 정류장 인근 하수구에서 교복의 일부로 보이는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얼룩이 묻은 치마 천이었습니다. 가족은 직감적으로 딸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세탁소에서 버려진 옷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정밀 감식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단서는 그렇게 소멸했습니다. 2달째에 접어들자 언론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새로운 사건과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쏠리며 지은 양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전단지는 빛바래고 지나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 상가 뒤편 골목에서 작은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겉표지에는 2학년 3반 박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영어 단어와 낙서가 섞여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의미심장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꼭 말해야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분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 문장이 무언가 큰 비밀을 암시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매년 같은 날, 가족은 거리로 나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지은 양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참고서와 연필이 놓여 있었고 시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째. 공사 현장에서 뜻밖의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를 파내던 중 굴착기 아래에서 사람의 뼈가 드러났습니다. 함께 나온 장신구에는 지은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그것이 박지은 양의 유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살인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상황은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성훈 군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다른 도시로 이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알리바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증언은 흐릿해졌습니다. 정확히 누구와 있었는지, 집에만 머물렀는지는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은 양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의 점주, 그리고 동네에서 소문이 많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곤 했고 학생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사건 초기에도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증거가 없어 배제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의심을 받았으나 그는 이미 다른 범죄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양이 마지막 날 누구를 만나러 갔던 것인지, 노트에 남긴 문장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습니다. 그 한 줄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만이 남겨졌습니다. 1999년 9월의 실종 사건은 3년 만에 돌연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박지은 양으로 확인되었고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살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미제로 분류되어 잊혀져 가던 기록은 다시 꺼내졌습니다. 수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은 유골이 발견된 위치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도로 아래 땅은 굴착 전까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유골은 얕은 흙 속에 묻혀 있었고 흙의 습기와 중장비의 압력으로 인해 형태가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온 장신구 그리고 교복의 일부 조각은 시간이 흘러도 지은 양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감식 결과 유골에서 두개골 골절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머리 뒤쪽에 강한 둔기에 의한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치아와 손톱 사이에서는 미약하지만 타인의 DNA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너무 적어 명확한 주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실종 여고생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만 다루던 이름은 전국 방송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가던 사건은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수사 선상에 올릴 인물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성훈 군.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가족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날의 기억은
흐릿해졌습니다. 당시 집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더 이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성훈 군은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지은 양이 심하게 불안해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훈 군은 그 이야기를 경찰에 전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네에서 악명 높던 중년 남성 최병국 씨였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학생들에게 불쾌한 접근을 하곤 했고 주변에서도 위험한 인물로 꼽혔습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살인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시간이 흐르며 당시의 행적은 더욱 확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지은 양이 아르바이트하던 분식점의 점주였습니다. 중년 여성으로 성격이 괴팍하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사건과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지은 양이 마지막으로 남긴 노트 속 내일은 꼭 말해야지라는 문장이 그녀와 관련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노트가 발견된 시점과 아르바이트 일정이 맞물리면서 수사팀은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여러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지은 양은 왜 학교에 가지 않고 사라졌는가? 그녀는 어디로 향했고 누구를 만나러 갔던 것인가? 이 의문을 풀 실마리는 노트에 적힌 마지막 문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꼭 말해야지. 그녀가 말하려던 대상은 누구였을까? 만약 그 대상이 범죄자였다면 그 한 줄이 곧 죽음의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지은 양의 학교 생활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은 양은 실종 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누군가와 싸운 흔적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힘든 고민이 있다는 말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에게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자주 조퇴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생활은 이미 평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사는 성훈 군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다는 소문은 여전히 사실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그는 줄곧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이 더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지은 양이 불안해했다고 전한 증언은 사건을 다시금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주민 중 일부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종 당일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검은색 차량에 타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차량의 번호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낡은 세단 형태였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지은 양은 누군가의 꿰매 넘어가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차량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녀를 노렸던 것일까요? 유골 발견 이후 경찰은 과거의 증거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보관 상태는 형편없었습니다. 교복 조각, 가방의 일부, 노트 등은 이미 훼손되거나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DNA 감식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결정적인 자료는 손상되었습니다. 초동 수사의 미비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작은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유골 근처에서 발견된 흙 속에서 낯선 금속 조각이 나왔습니다. 쇠파이프의 일부로 추정되는 조각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범행 도구라면 머리 뒤쪽의 손상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추측성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남학생 친구의 은폐 가능성, 괴한에 의한 납치설, 동네 수상한 인물의 범행설, 여러 가설이 떠돌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지은 양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을 받아 살해당했다는 것. 그리고 범인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으로 향하는 듯 보였지만 몇 년 뒤 새로운 반전의 단서가 나타납니다. 박지은 양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다시 과거의 목격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오히려 일부 증언은 새로운 의미를 띠고 다가왔습니다. 실종 당일 검은색 낡은 세단에 여학생이 오르는 모습을 보았다는 증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원 일대에서 등록된 검은색 세단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차량은 수십 대였지만 그중 일부는 사건 발생 시점과 맞물려 눈에 띄는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 차량은 사건 직후 도색을 새로 했다는 정비소 기록이 있었고, 다른 한 차량은 번호판을 바꾼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 대부분은 범행 정황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결론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이 무렵 사건의 또 다른 단서가 재조명되었습니다. 바로 지은 양의 노트에 남겨진 문장. 내일은 꼭 말해야지. 이 문장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경찰은 다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지은 양이 최근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문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집단이 아니라 누군가 개인적인 비밀을 쥐고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은 양은 불안해했고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분식점의 단골 손님 중에는 사건 초기 용의선상에 올랐던 최병국 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학생들을 뒤쫓는 일이 잦았고 특히 지은 양을 눈여겨보았다는 주변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었고 살인과 직접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반전은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유골 발견 지점 주변을 다시 발굴하던 중 낡은 지갑 하나가 흙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갑 안에는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은 양으로 보이는 여학생과 함께 서 있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일부 훼손되었지만 경찰은 곧바로 김성훈 군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의 존재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단순히 친구 사이가 아니라 더 가까운 관계였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성훈 군은 조사를 받으며 사진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성훈 군의 알리바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집에 있었다는 주장은 남아 있었지만 가족들의 진술은 세월이 흐르며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밤새 방 안에 있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잠시 외출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모순된 증언은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퍼즐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유골, 사진, 그리고 노트 속 문장은 서로 연결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엇갈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미궁 속을 더듬어 들어가는 것처럼 수사는 여러 갈래로 흩어졌습니다. 경찰은 혹시 사건이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지은 양은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자발적으로 나갔다. 둘째, 그 만남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살인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시신은 계획적으로 은폐되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만나려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성훈군이었을까? 아니면 분식점의 손님이었을까? 혹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것일까? 조사가 이어지던 중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같은 반 학생이 시간이 흐른 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실종 전날 지은 양이 큰일이 생겼다는 듯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봉투에 담아 가방 속에 넣는 모습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봉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은 노트 속 문장과 연결되었습니다. 내일은 꼭 말해야지. 그녀는 아마도 그 봉투 속에 어떤 비밀을 담아두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비밀이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범인은 그것을 없애고자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단서들이 조금씩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성훈 군의 알리바이의 모순, 지갑 속 사진, 사라진 봉투, 그리고 노트의 문장. 모든 것은 누군가와의 깊은 갈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납치나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더 치밀한 의도를 가진 범죄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사건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진실을 기다렸습니다. 언론은 때때로 이 사건을 다시 다루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누가, 왜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경찰은 마지막 희망을 DNA 재검에 걸었습니다. 당시 보관되었던 증거물은 대부분 훼손되었지만 일부에서는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검출 결과는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희망을 DNA 재검에 걸었습니다. 유골과 함께 발견된 교복 조각, 노트, 지갑. 보관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일부 섬유와 표면에서는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로 분석이 이루어졌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복 조각의 섬유에서 검출된 DNA는 당시 수사 기록에 있던 인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인물의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기존 용의선상에 올랐던 김성훈 군이나 최병국 씨가 아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DNA의 주인을 특정하기 위해 전국 데이터베이스가 총동원되었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아직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사건 발생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수원 그 거리는 변했고 당시의 흔적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지은 양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어머니는 매일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주기적으로 다시 조명했습니다.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수많은 추측을 이어갔습니다. 범인은 가까운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이었을까? 노트 속 마지막 문장과 사라진 봉투는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날의 진실을 되묻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퍼즐은 맞춰지지 않았고 미궁은 여전히 깊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종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단서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그녀는 더 빨리 발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남는다는 점입니다. 흔적은 사라져도 그 흔적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된다면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1999년 9월 수원 여고생 박지은 양 실종 사건, 그리고 살인 사건으로 드러난 진실. 범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라진 기억에서 풀어드렸습니다.